안녕하세요. 자유로운 투자자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기초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 3가지. 마지막으로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 우리가 실거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제가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투자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원화 차익을 남기는 것, 이런 고정관념이 잡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요. 투자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죠. 투자를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투자자는 계속해서 자산을 거래하려고 하고 거래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투자자는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위가 자산이라면 거위가 가져오는 현금 흐름은 황금알이죠. 자산의 시세에만 집중하는 건 이 거위가 바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위 농장을 잘 운영하려면 거위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거위가 잘 크고 있는지, 거위가 알을 잘 낳아주고 있는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 거위가 가져오는 황금알, 현금 흐름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은 거위가 낳는 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월세 또는 주식의 배당금 같은 예죠. 그리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우리가 거위를 사서 거위를 잘 키워서 파는 것.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투자, 시세 차익이죠. 두 번째 현금 흐름의 치명적인 단점은 거위를 현금 흐름과 맞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사라지죠. 그래서 초보 농장주라면 일단은 좋은 거위를 많이 모으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야지 매번 거위를 시장에 팔 생각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거위를 잘 키워서 거위의 가치가 커지면 그것을 담보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1번 현금 흐름 아니면 2번 정도에만 굉장히 집중하지만 사실 현금 흐름 모두 3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3종류의 현금 흐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산 거위가 황금알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다시 투자를 하겠죠. 황금알이 다시 우리의 농장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우리는 투자라고 하고 황금알이 농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그건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유지비, 두 번째, 품위유지, 그리고 세 번째, 놀이, 네 번째, 기부. 세 번째, 네 번째 놀이와 기부의 영역은 사실 부자가 될수록 비중이 점점 커질 텐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부분은 2번, 품위유지비예요. 품위유지비를 저는 뽀대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투자가 부자가 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품위유지비는 부자처럼 보여지기 위한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부자라면 부자처럼 보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여지는 활동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그거는 부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고 이왕이면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이것은 투자일까요? 소비일까요? 실거주는 소비, 그리고 주택 매수는 투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건 투자와 소비의 활동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죠. 그런데 당연히 모든 집이 다 투자와 소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집이 전체의 10%라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기 좋은 집도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집인 동시에 실거주하기 좋은 집일 가능성은 10% 곱하기 10%에서 1%로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투자하기도 좋은 집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투자와 소비를 분리하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투자하기 좋은 집에 투자를 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그의 일부를 소비, 실거주에 쓰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거주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죠. 자가, 그리고 전세, 월세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가격 전망의 기준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집값, 그러니까 가격의 전망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가격 전망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지마다의 현금 흐름,
또는 현금 흐름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기준을 항상 가격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흐름 또는 현금 흐름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3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실거주 유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부는 3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자가를 선택할지 전세 월세를 했을 때 현금 흐름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변수는 굉장히 많지만 간단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가를 선택했을 경우 이 부부는 3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6억짜리 집을 대출을 끼고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3억 원 현금을 모두 다 내야겠죠. 마이너스 현금 흐름 3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우리가 3억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매달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가정을 하고 3.5% 금리라고 하면 매달 135만 원 정도가 대출 비용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현금 흐름은 없고 마이너스 현금 흐름만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3.5%짜리 대출을 계속 갚는다는 거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3.5%짜리 적금을 계속 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부의 투자 실력이 연 1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부였다면 그만큼 손해가 되겠죠. 이런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두 번째 경우, 만약 같은 아파트를 사지 않고 월세를 사면 어떨까요? 월세 보증금이 1억, 그리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부가 가진 3억 중에서 1억 원 보증금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억 원, 그리고 매달 100만 원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부부가 가진 2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2억 원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 한 3억 5천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조금 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는 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만큼의 또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조건이 하나 추가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산군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실거주의 기준은 최소한의 현금 흐름으로 거주를 해결하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현금 흐름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자산 외의 가치도 사실 중요하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선적인 기준은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현금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주거의 질, 소비 수준도 점점 더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능하면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